show 뭐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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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필요한 게 뭘까요? 뭐를 보여준다.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면 누구에게? 그냥 뭐를이 아니라 누구에게 뭐를 보여준다. 이게 보통 몇 형식 구조죠? 4형식 구조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뭐를 보여준다. 그래서 show의 기본은 4형식 하면 IO, DO 이쪽에 하나, 둘, N1에게 N2를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VT 뭐요?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아무도 VT면 뭐? 타동사. VI면 자동사. 타동사가 뭐예요? 오, 좋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타동사라고 하면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 네,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게 타동사. 그 다음에 없어야만 하는 게 자동사. 알겠죠?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둡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있냐 없냐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의 영역이 이해의 영역.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다. arrive 도착하다. reach도 대략 도착하다. 근데 결국 두 문장의 뜻이 내가 서울에 도착했다. 이 정도의 뜻이라면 지금 윗문장에는 요런 게 서울 앞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뒷문장에는 안 달려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두 문장을 나는 도착했다 서울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두 개의 문장의 해석이 대략 같다고 할 때, 오케이? 대략 같다고 할 때, 당연히 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와 뭐는 완전히 일치하냐? 라고 보면 이건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기호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개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또 뭐가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사실 단어를 볼 때 arrive를 뭐라고 해? 도착하다라고 한다고. reach를 도착하다라고 해. 근데 이렇게 갈라놓고 보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두 문장이 같아야 한다면 요렇게는 당연히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같을 테고 요렇게도 당연히 똑같이 생겼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같을 테니
누가 같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냐? 리치와 누구가? 어라이브가 아니라 리치하고 어라이브 인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에서 따져봐요.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인의 뜻이 뭐야? 이 해석에서 이거겠죠? arrive의 뜻은 요거겠죠? 즉 이렇게 된다면 reach의 뜻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도착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둘과 같다는 결론이라면 이것은 뭐냐? 에 도착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됐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다 썼나? 써. 송리가 안 왔나?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도출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reach라는 애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arrive라는 애를 자동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다른 데서 배울 때 타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사,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고 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아본다. 이 지금 설명을 듣고 타동사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타동사는 이게 지금 서울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동사 뒤에 들어오는 명사 서울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동사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가 지금 이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애가 누구한테 이미 속해 있어? 리치한테 이미 속해 있더라면 그러니 뒤에 애를 따로 써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되더라면 서울만 쓰면 그냥 이게 도착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였기 때문에 애 도착하다였기 때문에 엄마는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VT라는 놈들은 뒤에 올 명사의 해석값을 포함한 동사다. 이 해석값이라는 게 n의 뒤에 올 n의 해석값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붙었던 조사 같은 것들이죠 지금. 뭐를 이런 것들. 알아듣고 있지 지금? 어? 즉, 얘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나타낼 보통 이걸 누가 나타내줬냐? 전치사가 나타내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 필요가 있어 없어니까 VT 뒤에는 없어.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전치사가 있은 채로 올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증명을 해볼게요. 자, 봐. 무슨 말이냐? 그녀는 왔다 하고 over her disability 그녀의 장애. 근데 전치사 over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이 전치사 over의 뜻이 뭐냐? 대체로 뭐를 넘어, 뭐 위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은 뭐야? 그녀는 그녀의 장애를 넘어 왔다. 오케이?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come은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왔다 하는데 이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 그녀의 장애에겐지 뭔지 하는 이 장애의 해석값인 넘어가 지금 따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쓰니까 한 단어가 됐어. overcome 뜻 뭐죠? 극복하다요. 극복하다. 즉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잘 보여주는 거야. 요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사를 이뤘는데 뒤에 올 명사의 해석값을 나타내주던 전치사가 누구한테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동사한테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뒤에 뭐가 필요가 없어?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 원래 그 역할을 하던 전치사가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는가? 그러므로 자동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동사가 뒤에 올 명사의 해석값을 포함해 안 해? 안 해. 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뒤에 올 명사의 해석값을 나타내줄 뭐가? 전치사가 어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이 타동사와 자동사의 이 방금 도출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냐 안 오냐, 전치사 유무. 아, 이래서 전치사가 오는구나, 이래서 전치사가 올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 아, 목적어의 해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뭐야? 동사 뒤에 올 명사잖아요. 그렇죠? 동사 뒤에 올 명사인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목적어는 느리지. 근데 조금 더 보니까 아니 목적어는 에게도 있던데. 근데 조금 더 보니까 보세요.
원리죠. 그 원리가 그 공식 그 원리가 그 공식의 기반이 되었다. 그 원리가 그 공식의 기반이 되었다.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주어고 동사고 동사 뒤에 명사가 지금 들어왔는데 전치사 없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라는 얘기인데 이거의 해석을 목적어는 느리지라고 했다가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에 만나면 이제 짜증난다고. 시발 목적어인데 뭐야 해석이 왜 이따위야 이런 식으로 뭐 전치사 오브라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따라오지 뭐 중간에서 놓치면 지금 이 연결된 이야기를 못 따라오는 거야. 계속 길을 쓰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럼 왜 목적어의 해석이 이따위냐? 누구 때문이었던 거야? 목적어 이 명사에 필요한 해석값은 사실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었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 녀석의 뜻이 그래서 그래. 알겠어? 얘의 뜻이 뭐인 거야? 그러니까 근본이 되다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의 근본이 되다.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써볼까? 레이 놓여 있었다. 뭐 아래 under the formula.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얘 해석값이 뭐였던 거야 사실은? 이거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길 때 이런 언어학적인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지금 이따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지만 사전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끄떡 그대로 아래에 놓여 있다. 그냥 원래 이랬었던 문장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좋아. 조금씩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원칙을 내가 다시 여기서 내가 그냥 한 가지를 또 더 펴려고 하는 거야. 봐. 지금 우리가 사형식을 뭐라고 했어? SV for 이렇게 있으면 뒤에 뭐가 오는 거야? IO, DO가 온다고. 그리고 오면 뭐야?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봐봐. 대체로 이걸 기부를 그러니까 사형식 계통은 전부 다 주는 계통이니까 주어가 줬어 하면 뒤에 얘에게 뭐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N1한테 붙을 해석값 에게 그 다음에 이 N2에게 붙을 해석값 를 이 두 개의 해석값을 따로 표기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들 어쨌든 IO든 DO든 어쨌든 뭐야? O라고. O가 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는 얘기야? 얘도 타동사라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기부의 뜻을 볼 때 사실은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냐? 에게 를 주다. 이렇게 생겨 있다고. 그러니까 타동사들은 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기부가 왔으면 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런 꼬리를 달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붙고 에게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고 르이 붙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N1만 넣으면 되고 N2만 넣으면 된다 이거야.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모든 V4는 모든 V3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라고? V4는 전부 다 V3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할게요. S V3로 만들고 V3는 목적어가 몇 개였어? 한 개. V3는 목적어가 한 개라고. 그러면 대체로 목적어가 한 개면 목적어 두 개 중에 더 센 놈을 진짜 목적어라고 볼 거란 말이야. 알겠어? IO가 진짜 센 놈이야? DO가 센 놈이야? DO가 센 놈이에요. 우리는 요 녀석을 어디로? 이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5로. 근데 이 아이는 5니까 따로 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이제 이거 요 새끼가 그러면 의미상 필요는 하니까 이쪽으로 갈 건데 이제 얘는 더 이상 V3는 IO, DO가 아니라 그냥 5잖아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은 더 이상 5가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냥 명사인 상태로 풀려 나오게 돼. 요 녀석의 해석값이 뭐였어? 에게였잖아. 그럼 이 에게가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얘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책임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한테는 뭐가 따로 이제 필요하게 돼? 에게가 필요하게 된다고. 얘한테. 알겠어? 그런 에게가 대체로 뭐예요?
2나 4 같은 애들이 대체로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므로 이런 타동사와 자동사의 개념상 뭐 하게 된다고? 사형식을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꿀 때 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는가? 네.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거 다시 들어. 쇼가 왔어. 쇼가 왔어. 쇼는 V4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면 뒤쪽에 N1과 N2에게 를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얘 꼬랑지의 순서대로 써주게 되고 에게 같은 거 앞에 2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요거를 뭘로 바꾸면? 삼형식으로 바꾸면. 알겠어? 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새끼가 어디로? 여기에 목적어로서 남게 되고 이제 먼저 순서대로 이제 얘를 n 원자리에 놓고 얘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면서 삼형식으로 바꾼 거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니까 타동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에게가 따로 필요하게 된다고. 그럼 이 앞에 뭐를 이렇게 써주게. 이때 투냐 뽀냐는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어? 알았겠지. 자 그러면 삼형식을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how 뒤에 어느 자리에? do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전치사가 에게가 그럼 어디? A에다가 to and to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알겠는가? 그러면 해석은 N1에게 N1을이죠. N1을 뭐에게? N2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맨날 외우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 영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보세요. 뜻 요구하다. 요구하다. 주어가 요구한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뒤쪽에 뭐를 주어가 뭐를 요구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궁금하다면 누구에게 요구했냐? 나의 뭐를 요구했냐? 그렇죠? 뭐처럼 보여요? 사형식이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형식 쓰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명사가 뒤에 두 개가 아무것도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N1에게 N2를 요구한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잘 봐. 모든 사형식은 뭐 할 수 있다고?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누구 내려? 이 아이만 목적어로 책임지고 이 아이는 이제 디맨드가 책임 안 지는 형식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N1이 뭐가 돼야 돼? 에게가 지금 여기 붙어야 되잖아요. 2나 4가 붙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를 쓰게 되냐? 이렇게 쓰게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내 슈퍼파워가 뭐라고? 반사신경하고 모기 잡기. 어제 야간 자습 시간에 모기 잡는 거 봤어? 네. 잡았어요. 한 방에 그냥. 동체 시력이 되게 중요해. 모기 잡을 때.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이 방향 예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기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끼 여기 날아갈 때 여기를 때리는 거야. 졸라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를 노리지 말고 이쯤을 노려야 돼. 이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벽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때리면 못 잡아. 알겠어? 이 새끼가 튀어 오를 거란 말이야. 압력을 느끼고 먼저 기압을 느끼고. 그러면 이렇게 때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새끼는 벽에서 무조건 도망치려고 일단 날아오르게 되겠다고. 꿀팁인데. 아무튼 예? 오브? 오브는 뭐야? 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브는 왜 오브가 붙냐? 자,
영어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르친 사람들도 잘못이 있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여러분 잘못도 반은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아, 애견데 왜 오브냐? 오브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오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는 항상 양쪽 두 가지 항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치사는 언제나. 이해했어? 이 위치 관계, 오브가 설명하는 양자의 위치 관계는 뭐냐? x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y에서 나온.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영어에서는 오브를 쓰게 된다. 알겠어? 봐봐. 내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해. 오케이?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건 뭐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야. 근데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 뭐 나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여러분 안에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N1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구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건 내가 요구하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야? 상대방에게서 나한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는 애게라는 한국어는 이 방향이라면 지금 우리 누구에게 요구한다 할 때 애게는 사실 방향으로 따지면 그 방향이 아니라 뭔 방향이야? 이 방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더 부정확한 거야.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은 지금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둘 다 그냥 애게로 퉁을 쳐버렸지만 영어에서는 이 방향을 뭐로 보고 투로 보고 이 방향을 지금 뭐로 보는 것 뿐이에요? 오브로 보는 것 뿐이라고. 이해하겠어? 그냥 얘네가 생각할 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얘네가 볼 때는 얘네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fuck, sheeple 이게 방향이 다른데 왜 얘네는 다 애게야? 이렇게 얘기할 거 오히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을 3으로 바꿀 때 이렇게 벌어지는 일도 타동사와 자동사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쇼 5형식은 거의 잘 안 쓰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게 기본 뜻인데 뭐를 보여줄까? 이걸 보여줘요. 이걸. 그럼 얘 해석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N이 형용사니까 뭐야? 야 얘들아 잘 봐. 5형식은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 목적격 보어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명사인 타입, 형용사인 타입, 그리고 뭔가 동작인 타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석에 이걸 이제 이런 걸 진짜 딱 누르륵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해석에 이걸 본인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영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N이 들어가는 타입이 뭐냐? 콜 생각해봐. 콜.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시로 생각하세요. 예시로. 콜이 들어갔어. 뒤에 뭐뭐 와야 돼? 나는 불러. 걔를 내 사랑이라고 불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 그럼 뒤에 뭐? 걔. 그다음 여기 뭐? 내 사랑. 이렇게 와야 돼. 이때 보세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얘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왔어? 명사로 왔다고. 목적어가 이거야. 그냥 이렇게 돼야 돼. 목적어가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또 봐. make가 들어왔어. 만들어. 나는 그 새끼를 바보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러면 그 새끼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뭐 들어와야 돼? 바보. 명사가 들어오면 돼. 그러면 그 새끼가 바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의미 관계가 완성이 되면 목적격 보호가 뭘로 온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명사로 온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건우가 정말 잘 버텨줬었는데
칭찬을 막 하려던 찰나에 이제 결국 꼬꾸라지는구나. 형용사가 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역시 목적격 보어이므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상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 된다고. 똑같이 make가 이걸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었어. 걔를 외롭게 만들었어. 걔 지금 뭐해? 외로운.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걔를 외로운 상태로 만들었어. 이렇게 갈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이 형용사가 목적어의 상태군 이라는 걸 이 설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해석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작이 들어오면 목적어가 그 동작을 뭔가 하는 관계. 알겠어? 이런 식으로 오형식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명사, 형용사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show라는 뜻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냐고.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하면 목적어가 형용사니까 뭐? 이런 상태라는 걸 보여줘. 이런 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다는 거? N이 뭐 하다는 걸? 형 하다는 걸 보여줘. 조금 감각이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뭘 써도 괜찮냐? to be 형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올 때는 이게 사실 to be 형용사로 써도 똑같다고 본다. 알겠어? 그냥 형만 써도 되고 to be 형을 써도 되고. 지난 시간에 뭐가 나왔냐? sim이 나와서 복습들 많이 하셨나? sim 다음에 주어가 보여 하면 이래 보여. 이런 이형식 문장에서 내가 뭐라 했냐? 이 앞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to be 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장의 해석을 어디를 해볼 거냐? 요거 하나 해보고 요거 3개 해봅시다. 형식 구분해야 돼요. 형식. 몰라. 나 92번 스펜드 뭐죠? 뭐? 뭐 시간 같은 걸 보낸다든지 아니면 돈 같은 걸 쓴다든지, 그렇죠? 예, 너 뭐 보대다? 보대다? 자, 스펜드 3형식 간단하게. 근데 이제 3형식 하면 스펜드 하면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냐? 주어가 썼어. 그럼 뒤에 올 건 뭐를 쓰냐? 뭐를 쓰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가 더 궁금하면 뭐가 궁금해요? 걔가 10만 원을 썼어. 이랬어. 야, 걔가 10만 원을 썼어. 뭐에게? 뭐에다가? 뭐에 10만 원을 썼어? on and to. 오케이? on. 그러면 n1을 뭐에? n2에 쓰다. 여러분 on은 뭐죠? 또 해봐. 끊임없이 감각을 계속 길러야 된다고. on은 뭐죠? x on y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x가 y에 붙어 있음이라고 했어요. 이 붙어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만 활용을 해볼게요. 붙어 있다는 개념을 조금만 활용하면 잡아. He is on the way home. 무슨 말이죠?
그는 집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봐. on the way 어디, 이게 수거처럼 쓰는 거예요. on the way 어디 하면 어디 가는 중인, 이 정도의 뜻으로 쓴다고.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on the way 어디가 왜 어디 가는 중이냐, 아, 집으로 가는 길에 on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x, 이쪽이 y라고 하면 그가 어디에 붙어 있어? 집 가는 길에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집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오케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집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때 이게 지금 y가 돼. x가 희야. 희의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x는 y하고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말 이해하겠어? 즉, 집 가는 길의 시작점과 집 가는 길의 끝점 사이에 어느 점에 x인 희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걸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건 결국 뭐예요? 가는 중인 거죠. 여기에 있으면 뭐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뭐야? 도착한 이후죠, 이미.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 똑같은데 뭐예요? 아예 가기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겠어? 그러면 여기도 봐. spend인데 주어가 쓰는데 뭔가 목적어를 쓰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얘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거를 x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를 y라고 생각하고, 얘가 돈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썼다 하면 쭉 그라운드가 이렇게 넓은데 y의 그라운드가 한 이만큼이라고 치잔 말이야. 얘가 돈을 여기다 뿌렸어, 여기다 뿌렸어, 여기다 뿌렸어. 여기다 뿌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하고 붙어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쓰는 거라고. 알겠어? 딴 데다 안 뿌리고 여기다 뿌렸다고, 돈을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on.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얘가 3시간을 썼어. 이번에는 시간이 없잖아. 3시간을 썼어. 그 문제를 푸는데 3시간을 썼어. 그러면 썼어. 3시간 다음에 풀다 그 문제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He spent 3 hours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들어갈 때 그가 썼다 3시간을 그 문제를 풀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다를 지금 뭘로 바꿔줘야 돼? 푸는데. 이걸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꿀까를 생각을 해볼 거라고 지금. 알겠어? 이걸 뭘로 바꿀까 하는데 간단하다고. 본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가 붙어 있을 거거든요. 준동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영어가 간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준동사가 된다고 하면 영어는 무조건 3가지 상태로만 가른다고. 알겠어? 그 3가지 상태가 뭐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냐? 하고 있는 상태냐? 끝나 있는 상태냐로 가르게 된다고. 우리나라만은 요거 하나에도 몇 가지 조사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만들어지고, 이거 하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는 그냥 이 3가지로만 가르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봐요. 3시간을 썼는데 그 문제를 아직 안 풀었는데 3시간을 썼냐? 아니면 끝났는데 3시간을 썼냐? 풀면서, 즉 풀고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왜 3시간 썼어? 푸느라고 썼다라는 얘기는 풀면서 쓴 거예요.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뭘로 하냐? 이렇게 하게 된다고. ing. 알겠는가?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오게 되죠. 명사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다? ing가 올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이다. 그러면 n, 원을 v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ing를 쓰는 이유는 하면서였던 거예요. v 하면서 쓰다.
이거는 뭐 하나만 해보죠. 어차피 형식은 하나고. 자, 여기 한번 바로 볼까요? caterpillar 뭐죠? caterpillar 어려운 단어 아니고 이것도 수능 암기 단어예요. caterpillar 뭐냐? 애벌레. 유충. 그러면 애벌레들은 현재형이죠. 쓴다. 여기서 끊어볼까?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들어왔어? ing가 들어왔다고. eating tree leaves 나무 이파리들을 먹다. 이 먹다가 ing가 붙으면서 뭐야? 먹으면서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탑 뭐야? 기본 뜻에 전혀 뭐 이의가 없는 단어입니다. 스탑 멈추다. 당연히 뭐면 좋겠냐. 뒤에 뭐 오는 게 기본이겠어. 뭐 오는 게 기본이겠어? 주어가 멈춘다, 그만한다, 뭐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스탑 다음에 뭐가? 목적어가 명사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n을 멈추다. 근데 이제 봐. 이제 또 들어간다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주어가 멈추는데 뭐를 멈춰라고 할 때 이 뭐를 그냥 명사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를 멈춰. 공부를 멈춰. 뭐 이럴 수 있죠. 그냥 명사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동작을 하는 걸 멈춰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맞죠? 뭐 하는 걸 뭐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멈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럼 봐. 이제 그러면 얘의 형태를 뭘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S가 V하다가 아니라 S가 V하기를 멈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본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예요. 멈춘다 문장의 기준점이 될 다는 얘한테 붙어 있을 테니까 얘는 이제 준동사가 될 거라고. 그럼 영어에서 준동사는 뭐만 결정한다고? 상태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한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를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영어에서 멈추는 건 뭐를 멈추죠? 시작 안 한 걸? 아니 이미 끝나 있는 걸? 아니면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멈추겠죠. 그럼 스탑 다음에 들어와야 될 건 뭐냐? ing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적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이라고 봐야 돼? 3형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적어 자리에 이 아이도 가능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V 하기를 멈추다. 됐어? 이유가 있잖아. 생각을 하면 도출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해서 자꾸 이 생각을 완전히 익히면 그러면 생각 자체도 겁나 빨라진다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겠어? 외우지 않아도. 근데 이제 보세요. 1형식이 하나가 남아있어. 1형식이. 내가 이 설명의 뒤를 이을게요. 스탑 다음에 지금 우리가 ing가 들어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장이 있냐면 스탑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문장이 있어. 이게 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멈춘다라고 하면 뭐를 멈추냐라고 했을 때 이 뭐를 자리에 들어가는 동작은 당연히 좀 전에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우지 않았어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때 하고 있는 거를 멈추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ing만 들어가고 끝나야 되는데 스탑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 to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왜 안 궁금하냐 이거지 이게.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궁금할 수가 있냐고. 알겠어? 당연히 이걸 이해를 해서 이제 알았으면, 근데 이런 문장을 만났으면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라는 거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닫혀있는 상태로 그냥 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이해는 차단한 채로 그냥 그림만 외우는데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알겠어?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당연히 궁금해해야 할 걸 궁금해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찾아내면 기쁘고 이런 기쁨도 누리고 이러면서 이런 게 공부라는 거지 사실은. 알겠어? 살아있고 사람이잖아요. 알겠어? 생각해낼 건 생각해내고 아 그러면서 내가 이걸 생각해서 맞추다니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이러면서 혼자 뿌듯해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돼야죠. 이게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되냐. 기본적으로 날카롭게 생각을 가다듬어 보라고. 멈춘다 하고 이게 뭐를의 자리라면 당연히 뭐를 멈춰냐라고 할 자리에 들어갈 건 뭐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멈추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생각을 날카롭게 하면 어디를 의심해야 되냐? 요게 좀 뭔가 다른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뜻이 되나? 그래서 아직 안 한 거랑 결합할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날카로움도 생기지. 그냥 멈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를 멈추는지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멈추다가 이거면 어떠냐? 이거나 아니면 라면. 그러면 뭐가 해결됐어요? 스탑 안에 저게 들어있다면 뭐가 해결이 됐냐고. 그렇죠. 뭐를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알겠어? 그럼 뒤쪽에는 뭐를이 나올 필요가 없어 이제. 알겠어? 그런 상태에서 to가 나왔다고 쳐. to는 본동사 시점에서 아직 시작 안 한 동작이고 뭔가 미래지향이란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뜻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투부정사의 미래지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쓰는 뜻이거든. 알겠어? 그럼 요걸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S가 이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S가 이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뜻이 맞아떨어지는. 됐어? 그리고 이때 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아니었잖아요. 왜 했냐는 거야. 했어. 왜 했어? 했어. 언제 했어? 했어. 어디서 했어? 어디서, 언제, 왜 이런 것들을 했어를 꾸미는 거야. 동사를 꾸민다고. 동사를 꾸미는 성분을 우리가 뭐라 해? 부사 성분이라고 한다고. 부사 성분이니까 요 아이는 여러분이 보기에 똑같이 주어 스탑 다음에 준동사가 하나씩 들어왔지만 요것은 목적어였고 삼형식이에요. 뭐를 멈추느냐. 이것은 뭐였어?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부사라고. 부사. 하던 일을 멈추다. 이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춘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면 몇 형식이 나오는 거냐? 1형식이 나오는 거죠.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그냥 자동으로 뭐야? 하던 일 내지는 가던 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사어에 뭐가 들어가면 돼? 투부위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여러분이 내신 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구장창 외웠던 스탑 뒤에 투면 뭐 스탑 뒤에 ing 뭐 이거였다고. 알겠어? 근데 사실은 문장 형식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스탑의 의미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돼? V 하기 위해서 가던 길 혹은 하던 일을 멈추다. 됐어? 아직도 머릿속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고 복잡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냥 미국인 만나서 하이, 굿모닝 이거 하자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우리가 하자는 영어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보면서 상대방의 제스처도 보면서 상황도 정해져 있으면서 이러면 사실 영어 잘 몰라도 그냥 뭔 뜻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때 필요한 영어 단어 몇 개 되지도 않는다고. 알겠어? 근데 그런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상황도 없고 상대방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투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시험지 위에 글로만 쓰여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시험에서 바라는 건 뭐야? 대충적인 거야? 난이도 올라갈수록 디테일한 거야? 디테일한 거라고. 시험 자체가 한 글자가 뭐냐를 물어보는 시험을 보자고 준비를 하는데 왜 아직도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냐고. 그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 공부를 할 자세조차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어를 굳이 시험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쓰면 되지 뭘. 이거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에서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 덧셈 뺄셈만 하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내가 미분적분 왜 해야 돼?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알겠어? 시험에서 바라는 언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는 정말 학술적인 언어를 배우고 그거를 시험을 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돼? 이지랄하고 있으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전혀 과목에 대한 준비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언어를 굳이 학문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 할 때는 이것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왜 그런지를 자꾸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글자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다른지.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도 봐봐요. 선생님은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생님은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두 문장이 똑같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을 까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건지 은가를 하고 싶은 건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뭔 말인지 알겠어? 한 글자에 따라서 이걸 영어에서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걸 영어에서도 똑같이. 자, 그래서 스탑 다음에 지금 요 두 가지 케이스 보고 하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해석 자체는 쉬우니까. suffer 뜻 응? 그러니까 사실 이 겪는 것도 좋은 걸 겪는 거겠어? 나쁜 걸 겪는 거겠어? 나쁜 걸 겪는 거예요. 우리도 창문이 뭐 깨졌다, 창문이 파괴되었다, 뭐라고 쓸 거야? 창문이 깨졌다고 할 거잖아요.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겪는 것 중에서도 뭔가 좋은 걸 겪을 때 suffer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뭔지 알겠죠? 뭔가 나쁜 걸, 고통스러운 걸 겪을 때 suffer라고 한다고. 이 양반 근데 왜 그래?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자고 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애들 듣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나?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자기가 제껴지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요. 알겠어? 자, 겪다, 고통받다. 간단해요. 구별하는 법도 간단하고 suffer가 1형식일 때 from 뭐라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렇죠. S가 N으로부터 혹은 N으로 인해 고통받다. 그 다음에 3형식이면 간단합니다. 이거 명사 목적어 하나로 끝.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목적어의 해석을 살려주면
n이 뭐인 거야? 그러니까 주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위의 뜻 중에서 n을 겪는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하나, 둘, 고. 관련 짓다. 자, 제발 힘내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내 자랑이야. 내 모든 거잖아요. 내가 다 다른 거 다 적고 여기에 모든 걸 다 쏟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전부 다.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게 일대 다의 수업인데 자기가 스르륵 잠들고도 뭐 그냥 수업은 진행되는 거 이런 생각은 단 한 명도 하면 안 돼. 알겠어? 너네가 주인공이야. 딴 데서는 그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반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suffer 뒤에 뭐 들어온 거 보여? from 들어온 거 보이죠? 그럼 뭐라고? 고통받는다. 이렇게 끊어내. 명사에서 끊는 거야. 항상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다. 릴레이시 관련 짓다인데 관련 지었다야 관련된이야. 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꾸미게 되고요. 관련된.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로 고통받는다. 됐죠? 깔끔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해석한 거죠. 이러면. 그럼 몇 형식? 1형식 문장이 됐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서퍼에서 끊었는데 뒤에 뭐가 왔나 보니까 huge losses. loss. 손실이잖아요. 거대한 손실들. 명사 목적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형식으로 쓰인 거고 그 회사는 겪었다. 거대한 손실들을. In the last financial year. last year면 작년인데 financial이 뭐죠? 재정의. 그러면 financial year라는 게 무슨 말이냐? 회계연도라고 해요. 지난 회계연도에 회계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쓰는 연도는 그냥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나? 1월에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들이 뭔가 공식적인 뭔가 어떤 처리를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몇 월, 그 다음에 그 해에 끝나는 건 몇 월,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게 회계연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라는 게 무조건 1월에 시작하는 게 우리 회사는 모든 기준점을 3월에 맞춰서 시작한다. 그럼 그 회사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2월까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지금이 3월인데 얘는 뭐라고 같은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2월은 뭐가 되는 거야? 작년 회계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다음 teach. 마지막 teach. 뭐? 가르치다. 정말 신성한 단어예요. 나한테는 아직까지도 무거운 단어고 여러분은 거꾸로 배운다라는 말이 얼마나 신성하고 훌륭한 말인지 진짜 매일매일 느껴야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고 이런 일이 얼마나 즐겁고 신성한 일인지 조금만 좀 이렇게 벅차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벅차.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가르친다. 삼형식이면 뭐를 가르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바라는 게 이런 점이에요. 사실 가르친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뭐를 가르친다도 필요하지만 뭐도? 그렇죠. 누구에게 가르치느냐와 뭐를 가르치느냐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기본은 원래 뭐라고 보는 게 맞냐면 사라고 보는 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갈 때 어떻게 가겠냐? IO의 N1 전치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목적어들이니까 N1, N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1에게 뭐를 N2를 가르쳐. 그러면 나라면 이제 여기다가 모든 사형식은 뭘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나는 이제 이 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N1이 들어갔다. 여기에 뭐 있어야 돼요? 2, N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차례대로 쓰느라고 1, 2,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거지만 얘는 지금 밑에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얘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밑에 중에 얘랑 똑같은 거죠. 얘가 누구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해야 돼? N1을 N2에게 가르치다. 자, 그리고 나의 바람이 있다면 오형식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뭘까요? 뭐면 될까요? 자기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뭐면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오형식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의 스타일은 세 가지. 명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때 명사면 뭐라고 그랬어? 얘가 이거. 근데 이제 부른다고 하면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뭘로 만들어? 이런 거였단 말이죠. 형용사가 들어간다면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가 이런 상태. 만들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아니면 live. 남겨놓고 떠나. 나를 슬픈 상태로 남겨놓고 떠나.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형용사가 누구의 상태야? 목적어의 상태라고. 목적어의 상태. 엄마 알겠어? 그 다음에 동작이면 목적어가 뭐를 하게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오형 티치가 오형식이 된다. 어떤 느낌이면 어울리겠냐? 이런 거요. 나는 가르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야. 혹은 여러분한테 자꾸 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작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스타일로 가보자고. 이 스타일로.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작이 들어갈 텐데 당연히 뭐 하다인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를 바꿀 텐데 이게 본동사니까 이건 준동사. 준동사면 영어의 초간편함이 뭐라고? 세 가지 중에서만 무조건 선택을 한다고요. 내가 니네한테 자꾸 뭘 하라고 가르쳐. 그거 이미 하고 있어? 아니면 끝났어? 아직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야? to가 들어가는 게 to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지. 이렇게. 에? 여러분이 영어를 해왔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영어 시간에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개념이 존재하고 개념을 익혔다면 적용이라는 게 존재하고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좀 뭔가를 느끼면서 발전을 해야지. 그러면 N이 뭐 하도록? V 하도록 혹은 N에게 V 하라고 가르친다.
됐어? 이 5개의 골격이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다만 이제 중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딱 한 단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진다든가 그냥 이런 것뿐이란 거예요. 골격은 여기서 딱 이 5개 안에 그냥 존재한다고. 알겠죠? 이걸 계속 익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요동정벌이 끝나면 다음번은 좀 더 심화 교재예요. 비슷한 패턴의 동사를 중심으로 여기 살펴볼 건데 이제 좀 더 길어지는 걸 볼 거라고. 길어지는 거. 알겠어? 이게 지금 그 전에 골격들에 대한 숙지가 먼저 완벽하게 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 내가 오형식이 뭐야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뭔데? 아 이런 게 있는데 의미상의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완성이 돼 있어야 돼. 하나, 둘, 네, 2개 해봅시다. 역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아, refugee. 일단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해석을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안 해줄게요. 피난민. 리모컨 했어. 자,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문장 몇 형식이죠? 그렇죠. 여기서 끊어내야 되고 뒤에 있는 게 이제는 알아보라고 내가 따로 써주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묶어줘 버려. 한 토막이로. 그럼 뭐야? 누구에게 다음에 한 토막이 더 나왔어. 뭐를 가르치는 건데 이 뭐를이 뭐인 거야? 대절로 와 있을 뿐이라고. 알겠죠? IODO의 사형식입니다. 그러면 경험은 가르친다. 우리에게 뭐라는 것. 이렇게 된 거죠. 그 뭐라는 거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경험을 해보면 아, 내가 뭐 할 수 없는 게 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다음에 밑에 몇 형식일까요? 사형식이죠. 기본 사형식이에요. 길어봐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험은 이거 as 뭐라고 해야 되겠어? 로서. 피난민들로서의 우리의 경험은 오케이? 피난민으로서의 우리의 경험은 가르쳤다. 과거형이죠. 가르쳤다. 우리에게 많은 값진 교훈들을 이렇게 됐어?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교훈들 됐죠? 숙제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그러니까 숙제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형식 같은 거 좀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 좀 하고 알겠어? 여기까지 오늘